가까운 미래의 네덜란드.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샘은 주변에서 알아주는 뛰어난 해커였습니다. 그런 그의 실력이 필요했던 반정부단체 학생들. Zo, lekker bezig. 그들이 샘을 초대한 뒤 한 웹사이트 해킹을 부탁합니다. Sorry, ik weet niet of ik dit... Kom op, het zijn nazi's. 약간의 주저함을 보였지만 가볍게 보안부 웹사이트를 뚫어버리는 샘. Je bent binnen. 하지만 이후 샘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6 getuigen. En allemaal zeggen ze dat het jouw idee was. 당국에 발각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소환돼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Maar ik hoor niet bij hun. Snapt u? 샘의 재능이 필요했던 본부장은 해킹에 대한 처벌과 기관에 대한 협조를 두고 딜을 하죠. 하는 수 없이 특수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샘. 다양한 재능을 지닌 젊은이들 다수가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행동이 요구되는 이곳. 정해진 시간 외에 함부로 복도조차 나갈 수 없었죠. En wat als ik nou moet pissen? Ik ben trouwens Louis. Nummer 11 zou je bedoelen. 이곳은 자유분방한 샘에겐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7? Ja? Met jouw laptop breek jij bij mij in. 어느 순간 이곳에 적응하기 시작한 샘. 국가가 보유한 최고 인재인 마리코치는 샘의 해킹 솜씨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Eigen schijf aan het wissen. Hoe heet je eigenlijk? Nummer 7. Oké. Sam. 또 엄격한 무술 코치에게 상대를 제압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이제까지 받아온 교육과는 달리 특별한 이들의 훈련이 마음에 들었던지 대부분 잘 적응하고 있었죠. Ik heb dus een heel scheikundelokaal voor mezelf. 마스터가 되기 위한 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한 남자의 일탈과 그를 제압하는 코치를 보게 됩니다. Ik weet niet, we waren in het zwembad gisteren en er was een jongen en... Hey. 또 넘버 8의 이상한 행동. Jullie groep die master is geworden. Ga je mee? 체력이나 성적 또한 좋지 못했던 보이2가 마스터로 뽑혀 임무에 참여하게 되는 등 수상한 일들은 한두 건이 아니었죠. 다음 날엔 훈련 도중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높은 벽. 그런데 이 불길함은 샘 혼자만 느꼈던 게 아니었죠. 그와 같은 걸 느껴온 넘버 8, 바로 라라. 남들보다 월등한 재능과 관찰력을 가진 샘과 라라는 어느덧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일 직후 모든 게 의심스러워진 샘은 자신을 아껴주던 마리코치와의 수업 도중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파일을 열어보려 합니다. Sam. Niet doen. Niet doen. Ik meen het. 마리코치가 난처해지는 걸 원치 않던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Ik weet een manier om langs de deurvergrendeling te komen. Maar daarvoor heb ik dat glas nodig, oké? 숙소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는 샘. 라라와 루이스도 그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드디어 숙소를 나와 평소 출입이 불가했던 비밀구역에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수술대와 엎드린 채 놓여있는 시체 한 구. 게다가 동료들의 수술 정보가 든 데이터까지. Operatie goed doorstaan, bijwerkingen niet noemenswaardig, hoofdpijn. Bloeding verhevig, derde ingreep. Overlijden. 뭔가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샘. Chip 8 definitief. 숫자별로 놓여있는 칩들 사이에서 라라의 번호인 8번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곧바로 수술실을 빠져나온 샘과 로이스. 놀랍게도 네덜란드의 수상 사센의 갑작스런 등장에 샘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죠. 그리고 밝혀지는 추악한 비밀. 완벽한 통제를 원했던 수상은 특수훈련으로 단련시킨 이들을 조종하고자 칩을 이식해 강력한 인간 병기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이용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암살과 테러를 조장합니다. 불안한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기 위한 속셈으로 이곳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죠. 샘을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은 고된 훈련 끝에 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수술을 마친 뒤 모든 기억을 상실한 채 로보트가 돼버린 라라. 샘은 자신에게 닥칠 이 끔찍한 일에 대비해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수술대 위에 놓인 샘. 사실 통제구역에 침입했던 그날 미리 기존의 칩을 빈 칩으로 바꿔놓은 덕분에 그의 정신은 멀쩡할 수 있었죠. 감정이 없는 척 연기를 하며 외출이 허락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샘을 아끼던 마리코치는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죠. 그는 마리코치가 죄를 비운 사이 이곳을 폭로하기 위한 파일을 복제합니다. 하지만 샘을 믿어 의심치 않던 마리코치는 그를 대신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Gisterenmiddag is er volgens onze inventaris een flashdrive verdwenen. Echt niet. Jij weet 100% zeker dat Zeven dit niet gedaan kan hebben. Maak je klaar voor de missie. 드디어 샘을 포함한 마스터들에게 암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의 타겟은 다름 아닌 샘을 이곳으로 이끈 테러 대책 본부장. 애초에 탈출이 목표였던 그는 눈치껏 행동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런데 기억을 상실한 라라의 방해로 결국 코치에게 살해당하는 본부장. Zeven. Wat doe je? Luister nu. Ik heb hier een flashdrive met daarop keihard bewijs. Kijk. Kijk.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치던 도중 자신의 수첩을 맡기던 샘. 혼자서는 더 이상 그들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던 샘. 결국 샘도 모든 기억을 상실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모든 기억을 상실한 채 다시 도피 행각을 벌이는 샘의 과거 찾기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맡겨둔 메모를 받고 기억을 더듬어가는 그는 자신의 머리에 심어진 칩을 뽑아내고 라라의 사라진 기억까지 찾아주려 했습니다. 수상 사센의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동영상 파일을 찾아낸 샘. 그러나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한 라라의 방해와 코치의 등장으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파일을 여는 그 순간 각 언론사와 통신망에 퍼져가는 이메일. 결국 만천하에 드러난 사센의 악행으로 인해 내각은 붕괴되고 관련자들은 체포됩니다. 기억을 되찾은 소년들은 평화롭게 그곳을 빠져나와 국가의 보호를 받죠.
네덜란드의 원작 소설 보이 세븐은 같은 해에 영화화된 네덜란드 버전과 독일 버전 두 편이 있습니다. 국내에 공개된 독일 버전이 훨씬 재미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억지스럽게 기억을 되찾는 라라와 루이스의 장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꽤 신선하고 흥미로웠죠. 또 라라 역을 맡은 배우의 신비로운 이미지가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국가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는 인간병기 프로젝트. 억압과 통제를 뚫고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려는 자의 외로운 투쟁. 영화 보이 세븐이었습니다.